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한반도에서 여자가 낳은 여자 중에 최고는 누구일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저는 이길녀를 최고로 봅니다. 한국 사람은 이길녀를 아는 사람과 이길녀를 모르는 사람으로 구분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길녀를 압니까? 현재 91세 구순의 현역 총장입니다. 가천대학교. 이번 달에는 7월 들어서 그래서 이길녀 회고록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구순의 현역 총장인데도 가천대학생들이 볼 때 60대 같이 보이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동안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아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구순의 총장 이길녀. 그가 길을 말합니다. 무엇이 길이라고 합니까? 꿈꾸면 길이 열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내면서 평생 살아온 사람, 제가 58년 개띠거든요. 1958년에 병원을 열어서 지금까지 종합병원, 종합대학, 그리고 현역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무려 65년 동안 꿈꾸면 길이 열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대장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아이들하고 대장놀이를 하면서 트럭을 멈춰 세우게 하는데 다른 아이들 다 도망가는데 트럭에 맞서서 트럭을 멈추는 바람에 뭐 집안에서 난리가 나고 어른들한테 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뭐든지 그때부터 대장이 되려 했고 지금도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천대를 성남에 있지만 10대 사학에 들도록 하겠다. 10년 내로 그 이야기 한 지가 꽤 오래되니까 지금 가천대 위상을 보면 야 진짜 사학 중에 12안팎이 되는가? 사람에 따라 그것도 평가가 갈리겠죠. 그러면 그 꿈 길잡이를 누가 했느냐? 엄마가 했습니다. 엄마는 뭐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말도 있고 무학이라는 설도 있는데 진짜 공부는 교회 야학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밤에 가르쳐주는 그 교사 자격증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그 독학 실력, 그 서양 학문, 서구 문명에 대한 열망, 거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잘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어머니가 그 당시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죠. 부녀회장도 하고 한글과 일본어에도 능숙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를테면 표를 끊으려면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말을 해야 되고 그럴 때 통역이 필요하면 아니면 그 대행 심부름으로 엄마가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또는 다른 여자들과 만주 여행을 할 그 정도로 당시에 트인 어머니 그 밑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담대하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길렀다는 이야기죠. 그 어머니는 자기가 못 배운 한이 있어서 여자일수록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20여 되는 데에서 남녀 통합해서 취학 대상이 14명 됐는데 언니하고 이길녀만 이 둘이서만 소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죠. 중학교는 또 소학교 그 대학 초등학교에 한 80여 명 되는 여학생 중에 여학생반 남학생반 그때는 나눴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때만 해도 5학년 되면서 이렇게 나눴는데 그때는 이제 남녀 7세 부동석이든가요. 어릴 때부터 나눴는데 80명 되는 자기 그 소학교 동창 중에 한 10명 정도가 중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묶어서 6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중고등학교 그렇게 말한다면 역시 그 엄마가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도 반대하고 아버지마저도 그 자기 부모가 반대하니까 딸이 무슨 공부는 초등학교면 충분하지 소학교에서 문자를 해독하면 되지 하는 그 어머니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오히려 이 딸이 공부를 잘하니까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고 공부를 잘하는데 딸일수록 배워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엄마하고 이길녀가 공모를 해가지고 일단 그때 1위 여중고 지금으로 말하면 1위 고등학교에 입학해놓고 때를 써서 학교에 갈 정도로 그렇게 그
그 엄마의 뭐랄까요, 이 교육열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 그 교육열을 실현해서 1등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역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당시에는 소학교만 나와도 여자는 많이 배웠다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의사가 됐던 거죠. 아버지는 30대에 요절을 했는데 당시에 벤처기지를 가지고 정미소와 농업, 그리고 다른 농업 기계도 이렇게 그 대야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전라북도 군산시, 지금 대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야면은 전주하고 군산 사이에 군산 쪽에 있습니다. 그 고향은 이제 이렇게 인피로 돌아가는 이렇게 그 길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대야 넓은 곳 아닙니까? 말 그대로 넓은 들, 거기서 정미소를 하면서 다른 어떤 기계영농에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의 농장이 많았는데 그런 또 서구 문명을 뭐랄까 목격했고, 거기 견문에서 오는 이게 아버지의 개척 정신과 기계 문명에 대한 어떤 그 친근함, 이런 것들이 이길려의 뇌리에 박혀서 다음에 미국, 일본으로 유학도 하게 되죠. 더군다나 아버지가 그렇게 30대에 요절했기 때문에 그 친구 또 분이가 죽었을 때 전염병으로, 아버지가 지금 같으면 주사한방으로 나을 수 있는, 당시에 일본에서도 주사한방이면 나을 수 있는 폐렴으로 돌아가신 그런 한이 있어서 의사에 대한 열망을 하게 되었죠. 더군다나 대학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교의가 있었는데 학교를 담당하는 의사죠. 이영춘 박사는 옛날에 그 개정 간호전문대에서, 지금 군산간호대학인가 이렇게 됐는데, 연세대 세브란스 나온 이 이영춘 의사가 당시 이제 농장도 크고 대학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리고 이제 학교에 와서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는 이런 이영춘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하는 걸 볼 때 천사 같다 생각해서 의사를 열망하게 된 겁니다. 가천이라는 호를 거기서 따오지 않았냐?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지어주긴 했지만은 쌍천이었거든요. 이영춘 그 호가 쌍천. 이 쌍할 때 쌍입니다. 샘천자 써서. 그런데 이길려의 호는 가천입니다. 가천. 이길려의 길자잖아요. 길려. 그런데 이게 20, 한자에서 20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할 가. 그러니까 길한 것, 좋은 것을 20배나 더하는 셈. 가천입니다. 가천이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정신문화원이었던 거예요. 그 원장을 지낸 유박상가 지어줬던 거예요. 이 쌍천이라는 호를 가졌던 이영춘 박사에게 이 의사 열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길려는 가천이라는 아우를 갖게 됩니다. 그가 1958년 동네 의원에서 시작해서 종합대학, 그 다음에 가천대는 지금 한의대, 약대, 간호대, 어찌 보면 치대를 빼놓으면 뭐 의치, 한의학 이쪽에 의료계 전역이 거의 다 망라돼 있죠. 그 다음에 종합대학 역시 수립했죠. 그 다음에 연구소도 아주 대형 연구소를 한 서너 곳을 운영하는데, 돈 먹는 하마라고 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그 병원 종사자나 학교 종사자들도 이 돈 먹는 하마, 나라에서도 못하는 연구소를 뭐 이렇게, 그것도 하나도 안 하니까 3개씩이나 운영하냐 하죠. 이거 그래? 나라에서 못하니까, 다른 데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하면서 이길려가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에게 길을 물어보세요. 꿈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 꿈이 있으니까 길을 내지 하면서 나갑니다. 만인의 판대를 무릅쓰고. 그래서 길병원은 요즘 보니까 그 병원을 그렇게 내잖아요. 최상위, 그 다음에 그 상위권 그 병원, 그 다음에 뭐 종합병원, 뭐 이렇게 준종합 의원까지 그 병원도 한 단계가 되게 됩니다. 5개 안팎 되는 병원에서 최고 수준으로 이번에 진입했더라고요. 길병원 보니까. 그런데 백병원이나 차병원은 상속한 겁니다. 윗대에서부터 2대, 3대 내려온 거거든요. 차씨가, 백씨가.
근데 길병원은 길씨가 아니잖아요. 이씨인데 아마 삼성이 이씨가 많아서 그런데 전주 이씨입니다. 이기려는. 그래서 자기 이름 해가지고 길병원 그랬어요. 길병원. 길려의 병원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름을 얼마나 중시하겠는가. 전주 이씨로서 뭐 성씨도 물론 중시합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매우 내세워서 길병원은 아주 최상위권 대학 병원에 종합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10위권 대학 또는 그 최상위 병원, 최상위 연구소, 삼위일체, 교육, 의료, 연구를 융합한다 하는 것을 이뤄낸 셈입니다. 인천 조그마한 그 동네 의원에서 지금은 전국적인 병원이 되었죠. 물론 그가 잘 나가기만 한 건 아닙니다. 아주 그 고비도 많이 맞았고 그 길병원 신축할 때는 뭐 이렇게 그 소방 시설 하는 업체 교체하면서는 그 이제 교체 당한 그쪽에서 조폭들을 동원해 가지고 공사비에 뭐 막 대여섯 배를 내놓으려고 하면서 그 행패를 부리고 그 다음에 그 남자 인부들을 뭐 막 폭행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 들리는 말로는 다리를 불어버린다느니 뭐 어떻게 해버린다느니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호텔에 며칠 이렇게 피신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위협도 당했지만 아주 유명한 그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호텔 주인을 실제로 이 사람 그 다리를 훼손했던가요? 뉴송도 뭐 호텔 그 피습 사건이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 조폭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그 횡포에 맞섰고 마침 이제 그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길려가 바라는 대로 해결이 됐죠. 그렇게 어찌 보면 뭐 이 혼자 살았지만 담대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개인적인 희생이 있었다. 개인적인 삶은 없었다. 새장 속에 있는 카나리아처럼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살았다. 가정을 못 이뤘죠. 가정을 안 이뤘죠. 남자에게 무관심했다. 그리고 공부와 업무에 미쳤다. 광급한 거죠. 미쳐야 미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미쳐야 미친다. 그래서 실제로 일과 공부에 미쳤기 때문에 자기 꿈에 미쳤다. 불광물급 그러잖아요. 미치지 아니하면 이르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생활이 없었고 가정을 이룬 언니가 굉장히 뒷바라지 했죠. 엄마 못지않게. 그리고 할머니도 뭐 이 배포가 대단했죠.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집안이 그러니까 왕대밭에 왕대가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역시 몇 대 공덕을 쌓아야지 적선을 해야지. 그런 지금도 바람개비 꿈을 꾼다고 합니다. 가천대에 가면은 바람개비 동산이 있어가지고 바람개비 동산에 바람개비를 아주 많이 세워놨죠. 그런데 이렇게 동안이면서 구순 동안이면서 꿈도 아이 같죠. 바람개비처럼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돌아가고 안 불면 적극적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굴려야 하듯이 그리고 그 어릴 때 바람개비를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놀던 그 동심처럼 항상 꿈은 늙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에 미쳐서 살아서 나이 먹는 줄 몰라서 아이처럼 해맑은 얼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바람개비 꿈을 구순인데도 꾸니까 얼굴이 늙지 않더라. 일하다 보니까 나이 먹는 것도 잊었고 일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도 꿈꾸는 구순 소녀처럼 현역 총장으로 일하지 않느냐. 그래요. 지금 그 조카들도 이제 관여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지만 지금도 챙기는데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거 하면은 20대의 그 꿈보다도 더 열렬하게 그리고 첨단 학과 같은 거 이렇게 그 같은 데서 유치하는 거 보면 정말 역동적으로 전쟁처럼 격동적으로 대학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신소재 문제라든가 첨단 의학 문제라든가 이 반도체 문제라든가 이 이과의 아주 의사다 보니까 내공이 대단한데 그렇다고
이 교양 부분, 인문사회 부분 또 그쪽을 소외시 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쪽도 굉장히 챙기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인성을 기르는 이 학교에서 아이들과 동심과 어울리니까 동심 같은 구순이 굉장히 뭐랄까 역동적이어가지고 지금도 뭐 직원들 내지 학생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잘 걷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사는 것도 힘든데 그때까지 활력을 유지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어떻게 길을 걸었길래, 어떻게 길을 냈길래 꿈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죠. 꿈을 끌고 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학교의 상징으로서는 무한천공이라 해가지고 이게 그 무한대를 상징하는 그런 학교 상징을 새로 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길려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이 책 뒤에 쓴 걸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걸어온 총장 한세기. 저는 인생의 각 단계에서 최고가 되는 꿈을 꾸며 살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밤잠을 잊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통합 가천대 출범으로 일생의 수건을 실현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씩 난관을 극복하고 매 순간마다 가슴 떨리는 결단을 통해 이뤄낸 성과였기 때문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길려 산부인과 이게 최초 1958년 출발한 겁니다. 동인천 길병원 이거 내면서 아까 그 고비 조폭과의 대결 뭐 그런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합길병원, 가천 길대학, 가천대학은 그 대학을 4개를 통합해서 이룬 겁니다. 이 뭐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유경사업에 뛰어든 게 환갑 넘어서 64세인가요? 지금 같으면 교사들은 62세, 교수들은 65세인데 교수, 교사 정년 퇴임할 때쯤 시작한 일을 한 30여 년 해가지고 사 10위에 들겠다고 포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망이 아직도 대단합니다. 가천의대, 이런 벽들, 디딤돌 어느 것 하나라도 거치지 않았다면 가천대학교는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물어라, 길을 내라, 꿈을 따라가라, 꿈을 끌고 가라. 그러면 길은 닦이는 거다. 누가 가면 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 내 길이 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낸 길을 따라가면 다른 사람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이길래의 벤처 정신을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자기 길을 내기를 바라고 저처럼 이 나이 아직 젊은 사람에게도 90대 우리 어머니가 지금 80대 중반인데 80 중반의 아들이 이 구순의 현역 대학 총장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이 낳은 여자가 낳은 여자 중에 최고 이길려를 따라서 이 길을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이 책 한번 읽어봄직하면서 대담식으로 썼고 지금 현재 그 가천대 교수로 있는 김충식이 여러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묻고 대답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회고록이니까 뭐 미화와 가장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한 그 뭐랄까요 내심의 언어를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성용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